음, 뭐지? 사탕 받으러 갖고 모여서 약간 밥 먹고 파티 같은 느낌 했어요. 했어. 네. 한국에서 일어난 소식은 들었지. 네. 음, 이태원에서 음. 그래, 참, 이게 외국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서 즐기는 것도 좋은데, 그, 미국에서 할로윈은 왜 생겼니? 알고 있어? 미국에서요? 그 음, 원래 할로윈이 그 멕시코 쪽 그쪽 문화 아닌가? 난 잘 몰라. 그냥 왜 진행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아는데, 그 어, 할로윈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 저 잘 몰라요. 음, 왜 미국에서 됐는지. 음.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 한번 앨리슨이 리서치해가지고 한번 들려줄래?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주제가 데이터 자의 시대인데, 자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자아. 자아요? 음, 솔직히 자아라고 말하면 뭔가 좀 간단하면서 어렵다고 음, 생각하는데, 음, 자아라는 건 자체가 그냥 음, 자기 자신인데, 음. 그냥 자기 자신이 맞는데, 그냥 마인드셋 같은 게 아닐까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지 그거 자체를 선택하고 디사이드 하는 게 자아 아닐까요? 오, 비슷하게 생각해. 그, SC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왜 데이터 자아의 시대, 데이터 자아라는 걸 왜 이렇게 수식을 이분이 이렇게 한 것 같아, 이 칼럼을 쭉 읽으면서 왜 데이터 자아라는 이런 말로 시작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까 음, 여기 읽으면서 막 MBTI나 여러 가지 성격 유형 테스트들을 말했는데 음, 요새는 막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나 돌아다니 보면 성격 유형 테스트나 자기 자신을 음,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당신은 어떤 성격입니다, 어떤 성향입니다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저는 그런 거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데이터화하면서 어떤 음, 공통점을 찾고 그걸 분류로 묶으면서 그런 음. 숫자들로 이렇게 자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 데이터 자아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에 앨리스는 동의해? 사실 왜 이게 MBTI가 음, 한 작년쯤에 붐이 되게 엄청 컸잖아요. 그치, 그치. 저도 그때 재밌게 했는데, 그리고 저도 나온 MBTI 좀 찾아보면 제 성격이랑 맞는 것도 있는데, 음, 이거는 솔직히 뭐라 해야 될까. 왜 성격 유형 테스트 다른 것처럼 그냥 음, 놀이는 놀이로 둬야 되고 이거에 너무 깊게 연연하면 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저번에 음, 논란도 있었는데 왜 음. MBTI가 뭐 나오면 회사에 채용하고 무슨 이런 MBTI를 갖고 있으면 너는 회사에 채용이 안 된다. 뭐 이런 맞아, 것 때문에 맞아. 되게 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특히 음, 음, 어떤 성향이 어떤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좀 대단하지 않은 아주 이런 데이터화된 성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일컬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 거기에도 보면, 그 MBTI에도 보면, 수치화돼서 또 나오는 것도 있잖아. 만약에, 뭐, ESTJ, 그러니까, 미스 SC는 그때 했을 때 ESTJ였는데, E가 I보다 몇 프로 더, 그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거가 그 상황의 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MBTI는 보통 현재 시점의 나를 나타내는 지금 현재 시점의 나에 대한 데이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참고로 할 법도 한데 우리가 뭐 너랑 나랑 공통점이 뭐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잖아. 네. 그럼 앨리스는 MBTI가 뭘로 나와요? 저는 ENTPA가 나왔어요. ENTP, 네. ESTJ. 그러면 T하고 E가
비슷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수업이 가능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이 T가 같은 교집합이 있고 E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낯설기도 하지만 연령대도 굉장히 차이 나잖아, 둘이. 근데 이게 E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T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깊게 사고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장르에 상관없이 그냥 그거 자체를 즐기는 거지. 어때요? 어, 방금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앨리스는 만약에 SC는 ESTJ고 앨리스는 ENTP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기 인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ESTJ 나오셨다고 했을 때, 딱 뭔가 뭐지? 일 잘하실 것 같은 유형이에요. ESTJ가. 저번에 그 채용 얘기 있잖아요. 아, 거기서 제일 아, 원했던 게 ESTJ였거든요. 아, 진짜? 네, 커뮤니케이트 잘 되고, 현실적이고, 사고도 어, 잘하고, 그다음에 어, 계획적이고. 해서 딱 했는데, 제가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저도 ESTJ처럼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식으로 보면 선생님한테 되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미세스 씨한테.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어디 가도 탐을 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네. SC가 어디 단체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굉장히 소속된 단체가 많단 말이야, 지금. 근데 그 SC는 성향 자체가 저 단체가 나한테 뭘 해줄까를 생각 안 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어, 앨리스는 어떻게 생각해? 뭐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걸 들어갔을 때? 저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하면서 경험을 얻을 수 있을지, 뭐, 예를 들어 제가 정신적인 충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음,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 이렇게 뛰어들면 음, 되게 깊게 연루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한 음, 번 하려면 제대로 하려는 하는 스타일이라 갖고 음, 딱 한 번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진짜? 그런 거는 SC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없고, 그냥 뭐, 지금 QPD라는 곳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화요일마다 ESG 인플루언스 이번에 NKY 그 자격 시험에 스터디를 이제 30분, 35분 스터디를 리드하고 있는데 그게 커뮤니티에 140 지금 4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기후 PD 안에서 내가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게 맨 처음에 기후변화 전문가 스터디로 시작해서 했던 게 이제 화요일마다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ESG 이번에 인플루언스 스터디를 하는데, 내가 이 단체에 내가 무슨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여기에서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1도 없고, 그냥 내가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어떤 정보라든지 뭐가 됐든 이런 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걸 제공해주고 있나가 나한테는 중요하던 거야. 그러니까 매일 신문을 4부씩을 읽고 그걸 애써 스크랩을 해서 노션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그걸 또 줌을 열어서 일주일에 30분씩을 그걸 리뷰해주는 일을 한 39회까지 하고 지금 ESG 스터디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랬을 때 그들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신문을 모아놓은 게 아까워서 이게 좀 세상에 빛을 발현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의 마음으로. 어,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는 어떤 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앨리스는 어떨 것 같아? 저는 그거를 준비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랑 그 사이클 자체가 그냥 경험이고 experience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저도 리서치를 해야 되고, 저도 뭔가를 알고, 그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그런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맞아. 평택 지금 영어로 하고 있는데, 응, 뭔가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응, 개인적으로 약간 그 뭐지? 약간 주는 성향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응, 그냥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그걸 자체를 도와주는 것 자체에서 약간 충족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응. 저는 그래서 도움을 주는데 약간 미세스 씨랑 이유는 조금 다른데 저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움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세트가 마무리됐을 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나의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이게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게 이제 쌓여서 나의 이력에 사회 혁신 이력으로 또 남게 되는 거고. 사회적 혁신 이력으로 이게 남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내가 처음부터 내 이력서에 한 줄 적겠다고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 절대로. 근데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다 보면 여기서 데이터 자아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내가 이 온라인상에서 내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 주잖아, 이렇게. 그럼 그게 쌓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내가 보지 못했던 나를 객관적으로 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빙산의 네. 일각. 내가 드러나는 나의 그 외적인 나는 그 빙산의 그 끝에 보이는 그만큼이지만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가 더 큰 내가 있다는 거지. 그게 점점 더 높이 올라간다 해야 되나?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미스 씨는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게 수면 밑에 이제, 그거 가려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내가 보이는 나잖아.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데이터와 연결이 됐을 때, 외부 요소들과 결합되면서 나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부 요소와 결합되는 거는 드러난 내가 결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유형으로 쌓여 있을 거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근데 이제 내가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이라는 게 기후피디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를 찾아내는 거지. 찾아내고 마침 내가 또 이게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게 100%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한 5%, 10%만 준비되어 있어도 한번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일단 여기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보는 거잖아. 그러면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가 있거든. 네.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가 점점 뭘 하냐면은 나를 드러나게끔 얘를 수면을 이렇게 낮춰줘. 음.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니? 결국 다 보이게 돼요. 이렇게 점점 이게 쌓이고 또 쌓이면 또 이만큼.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게 쌓이면 내가 이 세상과 만나는 면이 훨씬 더 어떻게 해질까? 많아져요. 많아지지. 근데 막 거꾸로
내가 그냥 나의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세상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줄 거야와 이거와 어느 쪽이 더 훨씬 더 빨리 내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도움을 주는 쪽과 음, 음. 먼 쪽이요? 나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 아, 세상에 도움을 주는 쪽. Right? 왜냐면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접촉 자체가 음, 많아지고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랑 음, 만나고 여러 가지 외부의 팩tor들이 음. 저를 이렇게 더 아까 말씀하신 것좀 수면을 더 낮춰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칼럼에서 맨 첫 번째에 사람들은부터 더 네. 나은 인간이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까지를 한번 쭉 읽어줄래? 그냥 읽어요, 이번에는? 그냥 일단 읽어. 알겠네. 사람들은 흔히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러니 인간은 자신을 잘 모른다. 자기소개를 쓰면서 절절매는 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삶이란 핵심을 집약하면 고작 몇 줄로도 넘치는 셈이다. 버나드 쇼는 한 문장뿐이었다. 우물쭈물 어슬렁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인간의 삶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모른 채 우물쭈물, 우왕좌왕, 갈팡질팡 살다 브랜드 죽음 앞에 서는 셈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나 누구인지 설명해주려면 흐릿해진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들은 자아의 선명도를 높이려고 발부덩친다. 자기 측정, 즉 자신을 살피고 관조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읽고 맨 마지막에 이분이 쓴 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자료는 그냥 뒤에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 네. 자료는 프레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숫자를 과신하다 상식을 잃은 경우도 흔하다. 변신에서 카프카가 보여주었듯 숫자에 결박된 자아는 인간을 벌레로 만든다.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 하찮을 뿐이다. 다모다라는 데이터와 이야기를 읽는 것이 가치평가라고 말한다. 추적과 분석이 쉬워질수록 삶의 중심에는 가치에 대한 성찰이 놓여야 한다. 가치의 보장을 받지 않는 데이터는 공허해진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넘치는 데이터를 살피고 돌이키는 성찰의 힘이 더욱더 절실해진다. 음. 자, 이거를 이제 중간에 다 빼버리고 지금 앞에 문단과 맨 마지막 문단을 지금 읽었잖아요. 네.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 자아가 더 많이 노출되는 거요? 그거를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앨리슨이 어때? 할 수 있겠니?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할게요. 그러니까 음, 사람은 대부분은 자아를 자기 혼자 말할 수 있다 하는데 음,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음, 사람은 외부와의 접촉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자아의 일부분이 노출돼 있던 거를 점점점 늘려나가고 그걸 음,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아를 성찰하는 힘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새는 데이터와 많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어느 정도 관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음, 이거를 자기의 가치와 연결하지 못하면 이 음, 데이터는 그냥 공허해지고 아무런 음, 가치가 없어요. 음, 특히나 요새 시대에는 되게 사람들이 솔직히 바쁘고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음, 삶을 나아가야 될지. 그냥 음, 그냥 자기가 앞에 놓인 길만 보고. 하지만 요새는 세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맨날 클라이밋 체인지도 얘기하고 메타버스 얘기하고 요새 새로운 엄청난 많은 변화가 아주 지금 초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음, 저희는 훨씬 더 미래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자아에 대한 확고한 지금 생각이 없으면 확고하게 성찰하지 못하면 이런 데이터와 수치가 있지만 이걸 저희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저희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우, 너무 잘했어.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더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면 네. 우리가
텍스트를 보잖아. 이제 앨리슨이 지금 이 똑같은 데이터 자아의 시대라는 텍스트를 앨리슨도 보고 나도 봤어. 네. 그러면 이 같은 텍스트를 A가 보고 B가 봤단 말이야. 네. 그러면 A는 나의 어떤 자아나 내가 볼 수 있는 이 관점이 이 텍스트의 이 부분인 거야. 근데 B는 어디 부분이 보였냐면은 여기가 보이는 거야. 그럼 두 사람이 만나서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만약에 A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가치관과 이 텍스트가 딱 맞아떨어졌어. 근데 B는 평소에는 이 파트를 생각했던 사람인데 읽은 파트는 이 파트야. 네. 그러니까 내가 꽂혔던 부분. 왜냐면 이렇게 읽으면서 나와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이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B는 판단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치관은 같지. 네. 근데 서로가 봤던 거에 꽂혀있던 파트는 다르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어. 네. A와 B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러면 A는 이 칼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니? A는 자기의 본 부분만 얘기하고 B는 또 자기가 본 부분만 얘기해요. 그랬을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니? A. 왜? 왜냐면 A가 읽었던 부분과 자신의 가치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A는 자기한테 타당한 주장을 말할 수 있는데 B는 자기가 읽은 부분과 자기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의견 차이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한 의견을 표출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잖아. 네, 이 B가 내가 이 빙산에 둘러싸인 무의식을 이렇게 내려앉히려면 네. 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은 이 파트를 읽었을 때 B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됐을까? 의견의 다름을 음, 수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B가 방금 앨리슨이 이야기했던 그런 오픈 마인드를 가져 있었더라면 네, A에게 B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관점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칼럼에서는 이런 파트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나의 평소의 생각과 충돌되는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을까가 되게 궁금해 하면서 A에게 다시 역질문을 했을 때 B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B의 자아가 더 많이 노출되고 그렇게 역질문을 하면서 B는 배우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치? A보다 B가 훨씬 더 성장하겠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작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지. 그러면 데이터 자아의 시대에 내가 좋은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딪히는 데이터들이 많을 거잖아. 네.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엮이잖아,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나는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픈 마인드요.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하려면 봐. 내가 장바구니를 가지고 장을 보러 갔어. 내가 좋아하는 걸 바구니에 다 담았어. 그러면 또 저걸 담고 싶은데 내가 저거 안 먹어본 맛이 있어. 네.
일단 실컷 다 담고 나니까 저기 가니까 안 먹어본 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실컷 다 담고 이만큼 이제 장바구니에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어? 근데 진짜 저 맛이 너무 궁금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을까? 장바구니. 음.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장을 봤어야 되겠지. 네. 그리고 장바구니에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되지. 네. 그래야지만 새로운 경험을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새로운 거에 대한 거를 내가 가지려면 내 마음의 공간을 항상 만들어 놔야 돼.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그 공간이 없잖아. 네. 그럼 앨리스는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겠니? 안녕. 없겠지. 그래서 이게 데이터 자아의 시대라는 이 칼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앨리슨이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나의 어떤 상태를 어떤 상태로 두고 지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네. 오늘 이 칼럼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땠니? 뭔가 다시 원래 첫 번째 파트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음, 딱 뭔가 약간 뭐라지 철학적인 얘기여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음, 자아 얘기랑. 음, 그래서 음, 저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약간 말했듯이 제 자아는 어떻게 약간 애널라이즈 해야 될지 뭔가 좀 호기심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솔직히 맨날 말하지만 그냥 오픈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음. 거기서 새로운 발굴을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되게 오픈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용할 수 있고, 그걸 수용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딱 중요한 거 하나는 무조건 오픈하면 안 돼. 나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소명이 있어야지만 그거에 오픈했을 때 이것이 그 선인지,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윤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오픈마인드에 대한 앨리슨만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휘둘리지 않는 그 내가 될 거야. 우리가 저 사람 되게 아우라가 있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네.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어서 아우라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거든. 네. 아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니? 카리스마. 그치. 그 카리스마가 저 사람은 무조건 다 수용하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 네. 명확하잖아. 그치. 무엇에 있어서. 그래서 이 데이터 자아의 시대는 이런 칼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 앨리슨이 잘 이해를 하고 또 자기 말로써 굉장히 지난 시간에는 저 이거 잘 못하는데 우물쭈물 하더니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야기할까요? 이거가 굉장히 이제 여유가 생겼어. 어땠어? 네.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지난번보다 뭔가 좀 편안했어요. 근데 솔직히 지난번엔 좀 약간 쑥스러웠어요. 약간 원래 그랬지. 이런 거 꽤 많이 하는 다큐에서 좀 응. 쑥스러웠어요. 갑자기 한국말로 하려니까. 한국말로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미스 SC가 그러면 앨리슨이 방금 이 상황을 이 텍스트를 너의 어떤 의미 전달로 영어로 이야기해봐 하면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약간 이건 인식 차이인 게, 한국어는 약간 모국어 이 느낌이고 응, 약간 영어는 약간 제2국어라 이게
약간 좀 이성적으로 대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적을 때도 뭔가 한국어로 쓰면 뭔가 되게 오글거릴 것 같은데 영어로 음. 쓰면 이게 제 자체가 이게 약간 공감이 약간 한 디스텐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와닿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나 뭐 적을 때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글 텍스트를 읽고 내 의사를 전달할 때도 영어로 바로 하는 게 더 편해?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일단 지금 잠깐만 해봐. 오늘 방금 아까 의미 전달했던 거를 네가 평소에 친구한테 그냥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짧게 그냥 한번 할게요. 되게 궁금해. 아니 뭔가 좀 어, Um, it is really important to really find what you are and what you're living for. You need to have an open mindset that can accept others' opinion. Yeah, you should a have a clear objective where you're gonna be. This is what determines how you're gonna live your life and which is gonna guide you into your life. If also it is really important to have others' opinions around us while having your opinion because others can help you increase the exposure with yourself with 뭐라 해야 되지? With your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술술술 나오네. 근데 한국어로 하는 게 뭔가 정리는 좀 더 잘 돼 있어요. 영어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도 되게 앨리스는 학교에서 발표 같은 거 진짜 잘하겠네. 네, 이게 발표 지금, 같은 음, 거부감은 없어요. 발표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은 좀 묘한 그 의미가 있잖아. 함축되는 의미들이. 네. 그거를 그때 이제 미세스 씨가 그 미국의 케이트랑 같이 영어 공부할 때 인문학은 인간이 그리는 문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그 드로우 드로우 패턴이라고 드로우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미세스 씨가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 진짜 패턴을 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의 그 나타나는 무늬가 다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거를 적절한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음, 앨리스는 지금 방금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어? 인문학은 정확히 다시 뭐라고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다. 문이, 무늬 있잖아, 무늬. 음, 그냥 패턴이 말고 그냥 문이라고. 근데 오늘 그건 좀 이 약간 내용이랑 어려울 비슷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패턴 말고 그게 약간 음. 무늬라는 단어가 조금 월 초이스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전달할 때 어쩔 때는 영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중국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중국 이제 한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 한글이 필요할 때가 있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양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게 딱 이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어떤 이 차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지는 않지. 교육 과정에는 없지. 있을걸요, 저희? 아닌가? 나중에? 이게 저희는 다 선택 과목이니까, 음, 음, 심리학이 있는 거는 아는데, 음, 철학은 확실하지 않네요. 심리학은 음, 있는데. 음. 그래서 그 철학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 네. 되게 심오하거든. 원래 저 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심오하고 의미가 많은 거. 그치. 그 요즘에 미스 S씨가 도울 선생님 강의에 푹 빠져가지고 네. 그 대학 뭐
노자 도덕경 이런 거, 동경대전, 주역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 전달하기가 굉장히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을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하고 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게 그 더 깊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 네. 같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음. 싶어도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책 같은 것도 읽어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시작할지 좀. 근데 너 공부 따로 할 시간이 있니? 아, 그렇게 많이는 없긴 한데 뭐 쪼개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다음에 그 미스 SC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쭉 있는데 네. 알리슨이 시간적 하루에 한 2, 30분 정도 시간이 오케이 되면 아, 네, 그 정도 커리,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여기 맨 처음에 좀 쉬운 철학으로 넘어가면 네.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최진석 쳐봐. 최진석. 최진석 노자 쳐봐. 최진석 노자 최진석. 노자. 음, 있지. 네. 14강으로 돼 있지. 네. 이거를 A4 용지에 노자 1강, 이거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구나. A4 용지에다가 여기 보면 썸네일에 타이틀이 있지. 네. 그러면 A4 용지에다가 최진석 교수 노자 철학 해가지고 노자 해가지고 1강에서 14강 적고 여기 썸네일에 있는 타이틀을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다 적어 놓고 하루에 한 2, 30분씩 그냥 이거를 들어봐. 이게 지금 한 강의가 48분짜리니까 네. 이틀을 나눠서 들으면 돼. 음, 그러면 이거를 최진석 교수님의 노자, 장자, 반야신경 이 파트가 있거든. 그 네. 이분이 도울 선생님보다는 조금 이해가 쉬워. 이걸 듣고 나야지 그 다음 도울 선생님 거를 들을 수가 있어. 음, 처음부터 도울 선생님 거 들으면 너무 평소에 앨리슨이 듣지 않았던 강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해봐. 어, 미스 SC는 이거를 다 들었거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앨리슨한테 도움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저녁 맛있게